오늘은 지인이 겪은 이야기를 해줄게. 미리 경고하는데 혹시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듣지 않는 게 좋아. 듣더라도 엄마 아빠 다 있는 집에서 읽도록 해. 내 후배 얘기야. 자꾸 후배라고 부르면 오글거리니까 그냥 길동이라고 부를게. 길동이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같은 학교 후배야. 그 애는 몸도 튼튼하고 예의도 바르고 얼굴도 귀엽게 생겼고 심성도 곱고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 보기 드문 진국 같은 녀석이지.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그 애는 망막 색소 변성증? 그런 희귀병에 걸려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장애를 안고 있었어. 듣자 하니까 틴틴파이브의 개그맨 이동호 씨도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야. 그 애가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아는 체 하는 기색도 없고 이름을 불러도 눈도 못 마주치고 허공에다가 말하길래 쟤는 정체가 뭘까 궁금했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하냐고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 10대 초반까지는 시력이 괜찮았는데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대학 들어올 무렵에는 실명 단계에 가까워져서 지금은 아예 실명의 때를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을 정도라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애는 완벽한 실명까지는 아니어서 길을 걷거나 짐작으로 물건을 짚는 정도만 그 정도는 문제가 없었는데 책을 읽거나 사람 얼굴을 바로 알아보거나 하는 건 그 정도는 힘든 실명 직전 단계쯤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반응이 조금 느려도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런 사연을 처음 접하면 보통 사람들이 괜히 숙연해지고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동아리 친구들이랑 선배들 모두 그래 그렇구나 하고 끝났어. 그게 오히려 그 애랑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사실 그 애의 사연을 듣고는 속으로는 엄청 놀랐지만 당황해하고 난처해하면 애가 자신감을 잃을까봐 다른 후배들이랑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거든. 동방 청소, 심부름, 행사 준비해서 약자라고 열애는 없었어. 단 동기들끼리 서로서로 도와서 열애 없이 함께하게끔 도왔지. 오히려 그런 게 길동이는 좋았었다고 해. 어디 가서 장애가 있다고 하면 막 다들 인간극장 코스프레 하면서 앞에서는 잘해주고 결국엔 약자 취급을 하는 게 신물이 났다면서 실제로 누나 하면서 많이 따르게 되었고 길동이는 보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 같은 공동생활은 힘드니까 학교 바로 앞에 방을 구해서 자취를 했어. 왜 자취를 하는 친구들 방은 되게 아지트가 되잖아. 동아리 남자애들은 길동이의 방을 원더랜드라고 부르면서 자주 들락거렸지. 길동이 입장에서도 학교를 오갈 때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 있어야 편하기도 하고 집이 먼 친구들 입장에서는 잠깐 쉴 곳이 필요하기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학교 가는 길에는 동아리 애들이 길동이 집에 들러서 학교 가자면서 챙겼어.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지. 남자 나이 21살, 22살쯤 되면 국가의 부름이 떨어지지. 길동이의 동기들이 하나둘씩 영장을 받고 입대를 하면서 길동이는 혼자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 우리 동기는 동기대로 바쁜 대학생활을 하느라 그 애를 살뜰히 챙기지는 못했지. 그러던 중에 길동이가 동아리 방에서 혼자 남아서 자고 간다는 날이 일주일이 넘어간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걱정이 된 나는 그 애를 만나서 너 요새 집에 잘 안 들어가? 야,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야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 못 써. 그렇게 타일렀거든. 그랬더니 걔가 대뜸 누나 집이 좀 무섭네요 하는 거야.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이 왜 무서워?
이유가 뭔지 말해보라고 타일렀으나 그 애는 대답을 하려다 말고 사람 애간장을 태우더라고. 결국 내 잔소리에 못 이긴 그 애는 여차저차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듣고 있자니까 뭔가 이상하긴 했어. 길동이가 사는 자취방은 학교 바로 가까이에 있는 대신에 시설이 아주 안 좋거든. 어머니께서 집을 구해주실 때 그의 동선을 고려해서 차도를 건널 위험 없이 학교랑 최대한 가까운 곳을 원했기 때문에 시설은 열악하더라도 안전성을 우선순위로 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깝다는 장점 하나 빼고는 그 집은 도대체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지. 특히 치안이라든가 방범 수준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 그건 단독주택도 아니었고 오직 세를 내줄 목적으로 시멘트로 쳐발라 지은 건물이랄까. 얇은 반투명 유리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보이고 부엌 안쪽에 안방에 있는 쪽방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무튼 언제부턴가 방에서 한참 잠을 자고 있으면 누가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기척이 느껴진다는 거야. 얘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청력이 예민해진 탓에 잠기가 밝은 편이라서 본인이 헛소리를 들을 일은 없는데 밥 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컴퓨터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또는 희미하게 코 고는 소리까지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린대. 처음엔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 저건 살아있는 사람이 내는 소리다 라는 판단이 들더래.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 귀신보단 산 사람이 더 무섭다고. 실제로 그때쯤에 여자 혼자 있는 자취방에 노숙자가 숨어들어서 몰래 살다가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거든. 그 생각도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대. 도둑이라 쳐도 앞이 안 보이니까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침까지 얼음이 되어서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수업 들으러 나가는 척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다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듣고 다시 집에 갈 생각을 하면 끔찍하게 싫은 거지. 한 번은 후배를 데리고 같이 자취방에 가보기도 했다고 해. 혹시나 도둑이 자취방에 그대로 있을까봐. 그런데 또 그럴 때는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야. 한동안은 잠잠했다고 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잠을 자다가 정체불명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는 거지.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니까 날이 갈수록 대충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야. 침대에 돌아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으면 밥통을 살짝 소리 안 나게 열고 냉장고 문 조용히 열어서 반찬 꺼내고 한 수저 소리 안 나게 퍼먹고 씹는 소리 날까봐 정말 천천히 반찬을 씹고 책상 위에 물건들 한 번씩 다 들었다 놨다 만져보고 자는 길동이 바지 주머니에 손 넣어서 돈도 빼가고 그러고는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더라는 거야. 더 기가 막힌 건 집주인 아저씨가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세랑 물세를 받으러 오는데 너는 친구랑 같이 사니까 1인분을 더 내라고 했다는 거야. 집주인 아저씨가 바로 코앞에 살기 때문에 학생들 오고 가는 걸 신경 써서 자주 보는 편인가 봐.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면 전기세 물세 따따블로 뜯어가는 게 취미여서 애들 군대 간으로는 좀 안 시달리나 했더니 대뜸 그랬대. 그러니까 집주인 아저씨는 그 문제의 도둑놈을 몇 번이나 본 거지. 집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는 도둑이 드나드는 게 더 확실해진 거야. 그래서 인상착의도 물어보고 목욕한 시간대도 물어봤지만 별수가 나질 않았어. 길동이가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범인이라고 잡아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지.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 차라리 동아리 방에서 좀 버텨라. 대신 방학 되면 얼른 본가로 가라. 그리고 자취방에 갈 일이 있으면 후배랑 동행을 하거나 누나를 불러라. 이럴 수밖에 없었지. 이 이야기가 동아리 내에서도 화제가 돼서 감히 어떤 미친 새끼가 우리 길동이를 건드느냐. 앞이 안 보인다고 사람을 물러본 거다. 양아치 중에서도 완전 양아치다. 이러면서
불침번에 서자는 말도 나왔고. 그런데 길동이는 마다했어. 며칠만 있으면 방학이라면서 좀도둑 쫓아봤자 뭐하겠냐고 괜찮은 척을 하는데 그 애의 모습이 참 많이 슬퍼 보였어. 아마도 무기력한 자신이 싫었을 거야. 길동이는 눈만 안 보였지 키도 크고 사지육신 멀쩡하고 운동신경도 엄청 좋거든. 들리듯 말듯 틀리는 말로 도둑놈 새끼가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러겠어요 하고 웃는데 완전 잡히면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 그때가 시험을 이틀만 더 보면 방학이었기 때문에 그래 차라리 이틀 좀만 더 참는 걸로 하자고 그 애를 다독이는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났고 길동이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본인을 좀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 자취방을 정리하고 옮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짐을 몽땅 옮겼거든. 그런데 짐을 옮기기로 한 그날 마침 일이 생겨서 부모님이 못 오시고 그 다음날 오겠다고 연락을 하신 거야. 그래서 아 오늘도 동방에서 보내야 하는구나 싶다가 괜한 오기가 났대. 마지막 날인데 집에 먹을 밥도 없고 반찬도 없으니까 지가 와봤자 뭘 어쩌겠나 싶기도 하고 내가 앞만 안 보이지 사진 멀쩡해서 왜 피하나 싶기도 해서 여차하면 정말 맞설 생각으로 문구점에 들러서 작은 송곳을 사서 허리춤 뒤에 숨겨서 집으로 갔다는 거야. 집에서 계속 라디오만 듣고 있었대. 길동이 생각으로는 본인이 잠들 때 문을 따고 밖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직 신경을 옷 쪽에 쏟고 있었다는 거야. 한 새벽 1시쯤에 기다리다 지쳐서 얘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옷장 지퍼가 열리더래. 왜 옷장에서 지퍼가 열려? 싶은 친구들도 있을까봐 설명을 하는데 간이 옷장 형식으로 지퍼를 여닫아서 쓰는 옷장 같은 게 있거든. 물론 요즘에는 싸고 질 좋은 가구가 많아서 잘 쓰진 않는데 비좁은 단칸방에서는 자주 쓰던 옛날 물건이야. 그 지퍼 옷장은 처음부터 그 자취방에 있던 거래. 아무튼 거기서 지퍼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거기서 사람이 걸어 나왔대. 장판에 맨 발바닥 마찰음이 나는 걸 봐선 신발도 안 신은 맨발이라는 것까지 다 느껴졌대. 생각이나 했겠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좀도둑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 옷장에 있었던 걸. 모른 척 자고 있으니까 밥통 쪽으로 가서 뚜껑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별거 다 확인하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한숨을 훅 쉬었대. 그런데 그때 하필 길동이 핸드폰이 울린 거야. 후배 하나가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는 거지. 길동이는 자는 척을 하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놈이 길동이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확인했대. 그러더니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기척이 없었대. 도대체 걔가 뭘 하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아무 미동도 안 느껴지고 심지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 대신 고르게 내쉬는 숨소리만 가까이서 들리는데 침대 앞에서 자기 내려다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이라도 송곳을 꺼내서 달려들어? 잠에서 깬 척 핸드폰 찾아서 누구한테라도 전화를 할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극적으로 누군가 자취방 문을 쾅쾅 두드린 거야. 정말 황천길 문턱에서 유턴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누구냐고 부르니까 아까 그 후배가 걱정돼서 문자를 보냈다가 답장이 없어서 부랴부랴 뛰어서 내려왔던 거래. 그래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현관문 쪽으로 옮겨가서 문 열고 밖으로 나가서 후배한테 얼른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한 거지. 신고한 지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고 경찰 아저씨들한테 자초지종을 말하곤 방 안 옷장에 있다고 알려드렸더니 경찰 아저씨들도 경악을 하면서 설마 정말일까 싶더라는 거야. 그런데 정말 방 안 옷장에서 그 쥐새끼 같은 놈을 끄집어 놨댔지. 그런데
경찰 아저씨들이 걔 이름을 부르더래. 이 새끼 이거 명구 아냐? 길동이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상황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래. 후배가 경찰분들한테 쟤 아는 놈이냐고 물었대. 그랬더니 그놈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좀도둑이라는 거야. 특히 대학 도서관, 노트북, 지갑, 핸드폰, 감 나가는 옷 같은 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방 놓고 가는 학생들 소지품을 훔치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것만 5번이나 묻고, 동아리방 문고리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훔친 적도 많고, 아무튼 그 동네 아인데 유명하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 전부터 조용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참 답답했대. 그 명구라는 애가 나이는 겨우 18살이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컸대. 할머니가 박스를 줍고 소일거리를 해서 애를 키웠는데 워낙 없는 집이다 보니까 애한테 먹이는 거 말고는 해준 게 없었대. 할머니 자식들은 버젓이 살아있어서 수급자 같은 지원도 못 받아서 오직 일을 해서 벌어먹어야 하는데 손자까지 딸린 형편이라서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래서인지 얘가 키도 160이 겨우 넘었고 체구도 아주 작더래. 못 먹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얘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양아치 같은 일진 애들한테 이용당해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 물건 훔쳐오라는 지시를 받아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 최적의 장소가 대학교 아니었대. 실제로 그 애랑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말도 오느라고 조금 덜 떨어진 애라는 거야. 그런 애가 지능적으로 노트북을 훔치고 문고리를 타고 그런 생각까지는 못한다 이거지. 경찰 아저씨들도 쟤는 배우가 분명히 있다고, 누군가 이용해 먹는 게 있다고. 그래서 어지간한 일은 훈방조치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자꾸 이런 일로 불려온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 애를 보살펴주던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명구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에다가 못된 애들의 밥이 된 거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본인 집을 양아치들이 족차지를 하자 그 애는 오갈 데가 없어진 거야. 며칠을 쫄쫄 굶다가 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게 남의 집에 숨어들어서 밥을 훔쳐먹는 거였고 그 중에 가장 만만한 게 앞이 안 보이는 길동이었던 거야. 아무튼 앞뒤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괘씸은 한데 길동이는 그 애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길동이 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내려오셨는데 어른된 입장으로서 그 아이가 안타깝다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피해본 게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셨고, 근데 길동이는 문득 그 애한테 궁금한 게 있더래. 아까 방에서 왜 조용하게 내 앞에 20분 동안 서 있기만 했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있었냐고 물어봤대. 길동이가 생각하기엔 본인에게 해코지를 하려나 싶었대. 그런데 그 애의 대답은 배가 고픈데 밥이 없어서 깨워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문자를 봤는데 내일 이사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고 밥을 얻어먹으려고 했어요 라고 했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길동이가 동아리방에서 생활을 하느라 집에 밥이랑 반찬 같은 걸 안 뒀대. 그러면 내가 없는 동안에는 뭘 먹었냐고 물으니까 생쌀 같은 걸 퍼다가 씹어먹기도 하고 냉장고에 김치는 먹어도 표가 안 나서 그냥 먹었다고. 아무튼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길동이와 후배와 부모님은 다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많이 찝찝했겠지. 그 아이가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동네 양아치의 꼬북 노릇을 해야 될 게 분명하니까 말이야. 그 아이가 그곳을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거리를 전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경찰 아저씨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 후로 명구 이야기는 동아리랑 동아리를 타고 소문이 쫙 퍼졌지. 정말로 그 애가 도서관에서 유명한 도둑이긴 하더라고. 같은 과 선배가 말하길 걔 별명도 있다고. 하도 물건을 잘 훔쳐가서 별명이 네티라고.
내 티가 결국 일을 냈다고 막 우스갯소리하는 사람도 있었어. 길동이는 자취방을 옮길까 생각을 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자취방을 옮겨서 득될 게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사를 멈추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야. 문제는 다음부터 이어지지.